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해 전 저와 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보면서 세상이 참 좁고 인과응보는 정말로 있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한 여자예요.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때 그 오싹했던 경험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네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보육원에 맡겨져 자랐어요. 제 기억에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희미해서 정말 있기는 했던 분들인지 아니면 제가 꿈을 꾼 건지조차 정확치는 않아요. 거의 기억이 없으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보육원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께 제 과거에 대해 여쭤본 적은 없어요. 궁금은 했지만 제 삶은 제가 기억이 있는 그 순간부터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제게 세상이 이어준 다른 부모님은 계세요.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분을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그분 역시 저를 언제나 딸이라고 불러주셨고 또 정말 친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엄마의 성함은 한순정. 저와 엄마의 첫 만남은 제가 6살이던 그때쯤이었죠. 보육원은 아이들로 바글거렸지만 언제나 조용하고 적막한 숨소리만 들리는 곳이었어요. 저같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보면서 컸기 때문에 원장님의 기분, 선생님들의 목소리 높낮이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가 결정되고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신나게 떠들고 장난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순정엄마가 오는 날이었어요. 엄마는 2, 3주에 한 번씩은 꼭 우리 보육원에 왔었는데 하루 종일 저희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곤 하셨죠. 저희는 모두 엄마를 좋아했어요. 엄마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엄마 역시 우리들 모두에게 잘 대해주셨지만 유독 저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 그건 제 느낌만이 아니었고 실제로 엄마 역시 제가 제일 마음이 쓰였었다고 하셨어요. 주희 너는 참 밝고 명랑한데 나를 보는 눈이 너무 슬펐어. 애답지 않게 슬픈 눈이어서 너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더라. 뭔가 너를 보고 있으면 슬픈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너한테 마음이 더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됐나 봐요, 엄마. 우리 예쁜 딸. 엄마가 오늘 맛있는 갈비찜 해줄 테니까 저녁에 집에 와. 알았지? 네. 성인이 되고 보육원을 나온 뒤로 엄마와 한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지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무렵부터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처한 환경 탓만 하면서 제 한계를 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 명문대에 들어갔고 대학생활 역시 좋은 평을 받으며 졸업했죠. 제가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보상받듯 구직에 허우적대는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원하는 회사에 턱하니 붙게 되었죠. PD가 꿈이었던 저는 신방과를 나와 한 방송국에 무난하게 입사를 한 거예요. 제가 PD가 된 것을 가장 축하하고 좋아해 준 것도 바로 순정 엄마였어요. 우리 주희 정말 축하해. 너무너무 장하고 대견하다. 엄마가 다 눈물이 나네.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항상 제 옆에서 용기도 주고 희망이 되어주셨잖아요. 아니야. 주희 네가 다 한 거야. 정말 많이 축하하고 사랑한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방송국에 입사하고 바빠져 전처럼 엄마를 매일 볼 수는 없었지만 전화도 자주 하고
시간이 날 때면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제게도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한 프로그램 때문에 촬영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 독특하게 미국에서 사업을 발전시켜 역으로 한국에 들어온 한 회사가 있었는데 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의 CEO는 그 사람의 아버지였고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그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키도 크고 호감한 얼굴에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잘했어요. 영화 속 왕자님 같은 그와 인연이 된 건 방송 출연 후 그가 먼저 제게 자주 연락을 취해왔고 사적으로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던 거예요. 완벽하고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속 상처가 있더군요. 하성 씨는 어릴 때 미국에서 자랐는데 어땠어? 나는 미국에서는 밖에 있는 게 제일 좋았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따뜻함이나 깊은 사랑은 딱히 느껴본 적 없거든. 집에서는 항상 엄하고 딱딱한 분위기라 나가 노는 게 더 좋았어. 내 밑에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있었는데 걔들한테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분들이셨는데 유독 나한테는 좀 엄격했어. 그냥 내 생각에는 내가 맞이고 하니까 더 올바르게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도 좀 슬펐겠다. 동생들과 차별받는 느낌이었을 것 아니야. 나는 왠지 미국 이런 데서 크면 뭘 해도 다 해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성 씨는 집안 분위기가 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아빠가 되면 절대 첫째, 둘째 막 다르게 대하지 않고 다 똑같이 사랑해줘야지 하고 항상 생각했어. 모두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일 테니까. 자기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어서 너무 좋아. 내가 자기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죠. 어머, 정말이야?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주희가 다 커서 이제 시집도 가고. 세상에나. 너무 감격스럽다. 고마워요, 엄마. 진짜 그 사람 엄마한테 인사시켜 드렸어야 하는데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못했어요. 이번에 한국 나오면 꼭 집에 데려올게요. 괜찮아. 그 친구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럼 결혼하면 우리 주희도 미국에 가서 사는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 미국에서 했던 일 지금 인수인계할 게 좀 남아있어서 그런 거고 거기 마무리되면 아예 한국에서만 있을 거래요. 나도 방송국 일 계속 하고 싶고요. 잘됐다. 우리 주희 또 멀리 가서 못 보는 줄 알고 쫄았네. 우리 엄마 두고 내가 어딜 가요. 엄마, 여기 그 사람 사진 봐요. 진짜 잘생겼죠? 그러게, 너무 미남이다. 키도 엄청 큰 것 같은데? 맞아요. 게다가 나한테 얼마나 자상하고 잘해주는지 몰라요. 딱 봐도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외동아들이라고 했었나? 아니요. 밑에 남동생, 여동생 하나씩 더 있어요. 남동생은 한국에 나올 때 같이 나왔고 지금 미국에는 여동생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국에 있는 시간이 좀 더 길고요. 형제가 많아서 좋겠네. 꼭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따뜻한 눈길이나 말투를 느껴본 적이 없대요. 왜? 하성 씨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장남이니까 다른 형제보다 엄하고 혼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대요. 장남이 잘 자라야 밑에 동생들이 잘 보고 배우니까. 그럼 동생들한테는
그렇게 엄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네, 너무 달라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장남이라고 그렇게나 엄하게 키우고 동생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대했다고?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혹시 부모님이 다른 거 아니야? 글쎄요. 하성 씨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아기였을 때 미국에 왔고 엄마도 있었다니까요. 그 후로 동생들이 생겼고 좀 부모님들의 교육 철학이 독특한가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고 그랬었나? 네. 한국에 들어올 때 아버지랑 하성 씨, 남동생 다 같이 들어왔나 봐요. 아버지는 아직 회사 주인 자리에 계신데 이제 슬슬 아들들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계시고 하성 씨는 본부장일하고 있고 남동생은 어디 무슨 부서에 기획팀장인가? 그렇게 있대요. 아휴, 아주 대단한 집안인가 보구나. 우리 주희 시집가면 최소한 고생하지는 않겠어. 그쪽 가족들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잘해야죠 뭐. 주희 너보다 사람들한테 잘하는 애가 있을까? 똑똑해, 능력 좋아, 얼굴 예뻐, 싹싹해. 주희 너는 어디 가도 빠지는 구석 하나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너 같은 애를 모셔가는 게 맞지? 엄마도 참 손발 오글거리게. 그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선 하성 씨랑 나 너무 좋아요.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서 꼭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잘 됐다. 우리 주희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매일 기도할게. 그와 매일같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 후 하성 씨는 본인 집에 인사를 가자며 제안했어요. 이번에 엄마도 한국에 잠깐 들어오실 거야. 그때 맞춰서 우리 집에 인사하고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자. 좋아. 얼마 후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낯선 대문 앞에 섰어요. 자기야, 나 너무 떨려. 뭐가 떨려? 내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분명히 자기 좋아하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과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구주희입니다. 그래요. 앉아서 과일 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가는 말 속에 집 분위기가 묘하게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대화는 하지만 크게 관심은 없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날짜는 잡았어요? 날짜요? 저희는 뭐 올해 안에 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른들이 좋은 날짜가 있다고 하시면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고 싶은 날 해요. 주말에 하든 평일에 하든 상관없어요. 아, 네. 그런 대답의 남자친구 역시 멋쩍은 얼굴로 가만히 앉아있더군요. 지금 하성이가 나가서 따로 사니까 그 집을 그냥 신혼집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둘이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평수라 그렇게 할까 합니다. 나중에 혹시 아기가 생기면 그때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이사를 하든 집을 새로 짓든 좋을 대로 해요. 아, 네. 저는 좀 헷갈렸어요. 저희를 배려해서 좋을 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요.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분이 계세요. 괜찮으시다면 그분을 상견례 자리에 모셔도 될까요? 상견례? 그런 걸 굳이 해야 하나요? 어차피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그런 번거로운 절차는 웬만하면 생략하죠? 네? 그래도 결혼 전에 부모님들이 서로 얼굴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됐어요. 저희 그런 자리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결혼식 날 혼주석 자리에서 잠깐 뵙는 걸로 하죠.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언짢으세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주희 씨랑 하성이가 좋다면 뭘 어떻게 하든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만났는데 미안해서 어쩌죠? 저희가 조금 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식사까지는 힘들겠네요. 반가웠어요. 저는 점점 더 의아해졌어요. 배려라고 하기에는 너무 남일 대하듯 차가운 느낌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이 하성 씨에 관한 일은 모두 그런 편인 것 같았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앉아있는 동안 제 직업이나 나이도 묻지 않고 차와 과일만 주시고는 30분도 안 돼서 나가주길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주희 인사 온다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약속을 잡으셨어요?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네 나이가 몇인데 결혼에 대해서 우리 허락이 필요한 거니? 신혼집, 결혼 날짜, 예물, 혼수 뭐 다 상관없으니까. 둘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거라. 아버지랑 내 손님은 어차피 부르지 않을 생각이니 어떻게 하든 다 괜찮다. 나중에 다 결정되면 날짜랑 시간만 알려다오. 네? 손님들을 부르지 않으신다고요? 그거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와달라고 하니? 그래도 아버지 사회적 인맥도 있고 꼭 초대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내 손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옆에서 대화를 듣던 저도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하성 씨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모든 면에서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중요한 결혼 행사에는 오히려 신경 안 쓰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장남 결혼식인데 손님을 아무도 부르지 않겠다는 말이 당황스럽더군요. 하성 씨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었어요. 하성 씨 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어요. 주희 씨, 만나서 반가웠어요. 결혼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 터치도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혹시 준비하다 돈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언제든 말하고요. 결혼식 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인 제가 집에 있고 약속에 있다며 하성 씨 부모님이 나가는 뒷모습에 인사를 하려니 그림이 너무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날짜도 안 잡았는데 결혼식 날 보자니 정말 황당하지만 두 분은 우리 결혼에 대해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두 분이 나가시고 저와 하성 씨의 남동생 준성 씨가 남게 되었어요. 형, 내 쪽에서도 올 사람 없으니까 나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조은이도 형이 뭐 결혼한다고 한국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걔는 한국 하면 질색해 하잖아. 혹시 그 미국에 있는 여동생 말인가요? 네, 걔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마이애미에 여행 약속 잡아놨다고 안 나왔었어요. 한국 오는 걸 무슨 도살장 끌려오는 걸로 아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두 분이서 프리하게 하세요.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하성 씨 남동생을 보며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장남이라는 무게감과 책임감은 과하게 지어놓고 정작 중요한 일에 가족들은 쏙 빠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됐죠. 주희야,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약속을 잡았는지 몰랐네. 너무 미안해. 아니야, 자기가 왜 미안해. 난 괜찮아. 가족들이 굉장히 쿨하시네. 시댁 스트레스는 없겠어.
민망해하는 하성 씨를 위해 저는 오히려 더 오바하며 장난치듯 말했어요. 사실은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해하고 있었지만요. 며칠 뒤 저는 하성 씨를 데리고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머, 이분이 하성 씨구나. 반가워요. 한순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하성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바빴다고 들었어요. 드디어 만나네요. 아휴,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멋있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성 씨 집안과는 달리 엄마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요리도 많이 해놓고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집이 좀 누추하죠? 아닙니다, 어머님. 아, 이거 다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러게 엄마 혼자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겠다. 고마워요, 엄마. 우리 주위 남자친구가 오는데 이것도 부족하지. 밥 먹는 내내 우리는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주희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주희가 저만 만나면 맨날 하성씨 얘기하느라 바빠요. 주희가 오히려 저한테 더 잘해주는걸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은 주희 엄마지만 우리 사정 다 아시죠? 네, 보육원에서 2년이 돼서 30년을 이어오셨다고. 마음속의 주희는 항상 제 친딸이지만 일찍이 결성 과정을 겪어봤던 아이라 마음의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도 걱정 한번 안 끼치고 공부도 잘하고 똑부러지게 잘 커준 거 있죠. 그런 우리 주희한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머니가 주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다 느껴집니다. 우리 주희 정말 잘 부탁해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과에 차까지 준비한 엄마는 손수 포크에 과일을 찍어 하성 씨에게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성 씨가 과일을 받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치고 말았어요. 어머, 하성 씨, 괜찮아? 빨리 양말 벗고 화장실 가서 찬물 끼얹어. 마침 막 내온 뜨거운 커피가 발등에 떨어졌고 작게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아, 어떡하면 좋아. 내가 괜히 과일을 든다고. 미안해요, 화성씨. 아닙니다. 흐르는 찬물에 좀 대고 있었더니 괜찮습니다. 발등이 빨개진 것 좀 봐. 어? 그런데 발등에 큰 점이 있네요. 아, 네. 부끄럽지만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하성씨 발등 한중간에는 100원짜리 동전만한 까만 점이 있는데 워낙 눈에 띄는 위치라 크기도 크고 저도 예전에 신기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예요? 네, 나중에 생긴 건 아니에요. 하성씨의 발등 점을 보고 난 후 엄마의 눈이 약간 흐릿하게 슬퍼 보이는 것 같더군요. 이상했지만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집에서 간단한 화상약을 바르고 하정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도 너무 잘 먹었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줘서 제가 더 고맙죠. 그리고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내일이면 다 가라앉을 겁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엄마, 내가 하성씨 차로 데려다주고 나도 갈게요. 하성씨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엄마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다. 처음 뵙는 건데 너무 정겹게 대해주시고 음식도 진짜 다 맛있어. 자기가 워낙 어른한테 잘하니까 그렇지. 우리 집이랑 분위기가 영 반대라서 주희 너한테 좀 부끄럽네. 그런 말 하지 마. 집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거지. 나는 자기만 있으면 돼. 아무래도 상관없어. 고마워, 주희야. 며칠 후 엄마가 퇴근하고
잠깐 집에 들렀다 가라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이제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엄마는 드셨어요? 그런데 할 말이 있다고 하신 게 뭐예요? 엄마는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자, 이거 받아둬. 많지는 않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사. 봉투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물었어요. 엄마, 이게 갑자기 무슨 돈이에요? 정말 얼마 못 넣었어. 줬다고 하기도 미안할 만큼. 내 딸 시집 가는데 더 좋은 거 못 줘서 너무 미안해. 봉투 안에 돈은 2천만 원이었고 엄마는 그것도 적게 줘서 미안하다며 한참을 사과하셨어요. 아니, 엄마 형편 내가 더 잘 아는데 무슨 2천만 원이에요. 나 PD예요. 돈 나쁘지 않게 잘 벌어.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엄마한테 받아. 엄마가 어떻게 이래서 번 돈인데. 너 돈 잘 버는 거 알아. 그런데 이건 다른 거야. 내가 꼭 주고 싶은 돈이라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가 힘들게 돈 번 거면서. 고마워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도 네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하성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우리 딸 행복해야 해. 저희는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해갔고 시간은 금세 흘러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엄마 오늘 한복 맞춰드리고 왔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있지? 그런데 어머님은 한복 정말 안 입으신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깔끔한 정장 입겠다고 그러시네. 그렇구나. 두 분이 같이 한복 입고 손잡고 걸어가서 화촉 점화하면 더 예쁠 텐데. 미안해. 어머니가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편이라. 뭐가 미안해. 괜찮아. 식 날짜랑 시간, 장소 정확히 알려드렸지? 시간 맞춰 오신대. 다행이야. 그날 집에 인사 간 이후로 결혼식 전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분들이라 신기하기까지 하더군요. 심지어 식 당일에 두 분과 서방님이 시작 10분 전에 도착해서 애를 태우기도 했었어요. 혼주석에 이미 앉아 계신 엄마와는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허겁지겁 식이 시작되었어요. 뭔가 어수선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다 식이 다 끝나고 사진을 찍기 위해 함께 모였는데 순간 엄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잠깐 현기증이 나서. 엄마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하성씨의 어머니는 고개만 갸웃거리고 아버지는 표정이 굳더니 당황한 얼굴을 하시더군요. 엄마의 상태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 저희는 사진이고 뭐고 찍을 정신이 아니었어요. 지인에게 인사도 못하고 얼른 옷만 갈아입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 괜찮아요? 손발이 아직도 얼음장이야.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고. 미안해 주희야. 엄마 때문에. 식 마무리도 잘못하고 너무 미안해. 그게 뭐가 중요한가? 엄마가 더 중요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엄마는 검사 결과 특별히 이상 소견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영양수액 하나만 맞고 말았어요. 주사를 맞으면서도 엄마는 면목이 없다며 계속해서 미안해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냐고 물어도 괜찮다고만 할 뿐 식사도 하지 않고 누워만 계셨죠. 그러다 엄마는 결심한 듯 저를 앉히고는 말씀을 시작했어요. 주희야, 혹시 하성씨 부모님 친부모님이시니? 에? 그럴걸요? 글쎄 하성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족 분위기가 좀 독특하긴 한데 뭐 집마다 다르니까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그러면서 엄마는 듣고도 믿지 못할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널 알기 훨씬 전 20대 초반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 아들이었지. 사랑한다는 남자 말에 속아 임신을 했고 애를 낳자마자 뺏어가 버렸어. 나는 울며불며 매달렸지.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 아이만 돌려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 참 무자비했어. 그리고 비겁했어. 그 남자네가 좀 잘 사는 집이었는데 부모님이 나랑 결혼하는 건 반대지만 아이는 키워주겠다고 하셨다면서 내가 찾을 수도 없게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야. 가진 것 하나 없던 나는 눈앞에서 내 새끼를 뺏기고 그 후 생사도 알 길이 없었지.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지내다가 아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보이고 문이 닳도록 다니며 봉사를 했어. 그래서 그때 주위 너를 만나게 된 거고. 그리고 네 덕분에 아들을 뺏긴 슬픔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어. 그렇게 30년이 지났지. 그런데 오늘 결혼식장에 신랑 혼주석 자리에 그 남자가 버젓이 앉아있는 거야. 그 남자라뇨? 아기 아빠? 내 아들을 빼앗아 미국으로 가버린 그 남자. 설마 했는데 사진 찍으려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확신하게 되었지. 그때부터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랬던 거야. 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전에 하정 씨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커피에 발을 대어서 양말을 벗었었잖아. 그때 발등에 있는 점. 내 아들도 똑같이 있었거든.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많지는 않아도 발등에 점이 있는 사람도 있겠거니.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니 안 놀랄 수가 없었어.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많이 늙었지만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본 듯해. 그래서 아버님 얼굴이 거기도 많이 놀랬겠지. 그럼 하성씨 어머님도 아는 분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마 미국 가서 새로 만난 여자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하성씨가 엄마의 아들이라고 치면 그 밑에 동생들은 지금 어머니의 자식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큰 거지.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더군요. 왜 하성씨 어머님이 그렇게 관심 없는 태도를 일관해왔는지. 주희야,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나한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서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 일부러 숨겼던 건 아니야. 말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랬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그런 아픈 기억이라면 꺼내기 힘든 게 당연하죠. 오히려 내가 못 알아줘서 미안해요.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말아요. 주희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하정씨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당장 사실 확인이 필요했죠. 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그런 관계라면 나와 하성씨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웠어요. 하성씨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 아버지란 작자는 도대체 왜 그런 악독한 짓을 벌이고 미국으로 간 걸까? 친모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는 친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성씨를 방치하듯 내버려 뒀던 걸까? 알고 나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성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장모님은 좀 괜찮으셔? 식 뒷정리는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바로 퇴원하셔서 다행이네. 아무래도 하성씨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아버지란 사람이 아직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얼굴을 보는 내내
너무 괴로웠어요. 엄마가 아프시다는 핑계로 신혼여행도 취소하고 혼인신고도 미뤘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엄마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나은 건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죠. 남편은 결혼식 날 이후로 급격히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며 여러 차례 물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를 피하기 급급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갑자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희씨, 아니다. 이제 주희야라고 해야 되나? 시골리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었지? 다른 게 아니라 주희가 나 좀 도와줄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불러주는 주소로 와줄래? 아, 그리고 하성이한테는 내가 따로 전화했어.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 온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인지 아닌지 결혼식이 끝나고 별일은 없었는지 같은 질문은 다 생략하고 당신을 도와야겠다며 당장 호출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침 결혼 휴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보내주는 주소로 가보았어요. 도착한 곳은 막 개업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고깃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우리 이번에 하성이랑 결혼한 주희야. 언니 결혼식에 안 와서 못 봤잖아. 시모는 저를 낯선 여자에게 소개시켜줬고 순금을 주렁주렁 단 그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주희라고? 나 여기 용미 언니 되는 사람이야. 반가워. 소개받은 여자는 바로 시모의 친언니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처음 보는 시모의 친언니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고깃집에서의 만남이라니. 게다가 잠시 후 남편까지 온다니. 제 얼굴을 읽었는지 시모는 제게 말해주더군요. 다른 게 아니라 나나 언니나 베이스가 미국이라 한국에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이번에 언니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고깃집을 해보겠다고 오픈한 거야. 주방이랑 직원 몇 명은 구하기는 했는데 아직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인이가 갑자기 생각났지 뭐야. 넌 방송국 다니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뭐 부탁 같은 거 하기도 좋잖아.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온 김에 손님 몰릴 시간인데 좀 도와주고 갈래?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번거롭다며 집에 인사 간 날부터 결혼식까지 연락 한 번 없고 상견례도 안 했던 시모가 자기 언니 일을 도와달라며 저를 고깃집으로 호출한 거예요. 시모라는 사람도 뻔뻔하기는 마찬가지더군요. 그래 주희, 앞치마는 저쪽에 있어.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손님 오면 밑반찬부터 내주고 술 주문하면 그거나 좀 가져다 줘. 이따 집에 갈 때 수고비는 내가 챙겨줄게. 그 시모라는 사람도 처음 보는 제게 윙크까지 하며 스스럼 없이 대하더군요.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미국인 마인드인가? 이 집 문화 자체가 너무 적응이 안 되네. 그때 마침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하성아, 내가 주희도 불렀어. 잘했지? 이모 식당 열었는데 다들 서로 도와주면 좋잖아? 안 그래? 어머니, 급한 일이라 그래서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도 밑에 직원 보내고 온 건데 이모 식당 일을 도와주라고요? 그리고 주희도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머, 그랬니? 아버지 알면 화내시겠다. 쉿! 그럼 내가 부른 건 비밀이야? 지금 이 상황이 황당한 건 저와 남편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시모는 신나서 가게 구경을 한다며 주방과 홀, 룸을 들락날락 하더군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엄마가 땀을 흘리며 숯불을 나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가 왜 여기서 숯불을...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엄마가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남편 역시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때 시이모가 엄마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기요,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손님 기다리시잖아요. 아, 네. 엄마, 장모님. 저희는 둘 다 엄마를 불렀고 모두가 소리나는 쪽으로 시선이 쏠렸어요. 아, 맞다. 내가 사부인한테도 와달라고 했어. 언니, 우리 사부인한테 너무 그렇게 다른 밑에 직원 다루듯이 하지 마. 우리 사부인 놀라시겠다. 기분 나쁘게 희죽희죽 웃는 시모와 시이모 사이에서 떨리는 눈의 엄마가 엉거주춤 서 있더군요. 어머니, 도대체 장모님까지 여기 불러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모도 나도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대한 도와줄 만한 주변 사람 찾다가 생각나서 연락했어. 넌 뭘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난리니?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 엄마가 들고 있던 숯불을 바닥에 던지고 엄마 손을 잡고 가게를 나왔어요. 남편이 곧이어 뛰어나오더군요. 엄마는 저 사람이 다 누군지 알면서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네?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소리를 쳤고 고개 숙인 엄마와 말리는 남편이 안절부절해 하고 있었어요. 주희야, 왜 장모님한테 그래? 다 우리 어머니랑 이모가 잘못한 건데.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왜 장모님까지 불러서 일을 시킨 건지 진짜 면목 없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저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하정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나 때문에 장모님이 일을 하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날 우리 셋은 마주 앉아 밤새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아주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아버님 성함이 이도국이더구나. 바로 그 사람이야. 나에게서 하나뿐인 내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 엄마는 서랍 한 구석에서 산모수첩과 아기 발도장이 찍힌 종이를 보여주셨어요. 이름도 못 지었었는데 워낙 움직임이 활발해서 태명으로 태동이라고만 불렀었는데 이렇게 커서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니 결혼식 날 이 사실을 모두 알고도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이 많았겠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닌데 결혼식에서 나를 봤으니. 오늘 보니까 엄마라는 그 여자도 내 존재를 모르는 것 같던데.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데려온 아들이라서 저한테 그렇게 혹독했던 거군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미안해, 하성씨. 나도 결혼식 날 이걸 다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 못했어. 나도 자기 볼 때마다 괴로웠어.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일을 맡는 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주희야, 하성아. 남편은 아버지에게 확인을 해야겠다며 자리를 떴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하성씨, 괜찮아? 다 끝났어. 아버지가 다 이실직고 말했어. 새엄마도 내가 친아들이 아니지만 장모님이 친모였던 사실은 처음 알게 된 건가 봐. 30년을 넘게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니. 남편은 며칠 동안 괴로워했어요. 무엇보다 저와 결혼을 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더군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다가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며칠 뒤 엄마와 저희 셋은 다시 만났어요. 남편은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장모님, 아니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미국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런 말마, 하성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내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게 더 죄스럽구나. 너한테도 주희한테도. 저희는 결혼 생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어머니가 주희에게 30년 동안 엄마였지만 말 그대로 피가 섞인 건 아니잖아요.
저와 주희 헤어지는 일 없습니다. 남편의 듬직하고 단호한 말에 저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어요. 하성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넌 내가 배 아파 낳았지만 주희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야. 주희 많이 사랑해주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제가 잘 모실게요. 남편은 그 후 시댁과 아예 연을 끊고 회사까지 나와버렸어요. 그쪽 아버지가 몇 번이나 연락을 해왔지만 정말 칼같이 외면하더군요. 그 이후 능력 좋은 남편은 오히려 더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세 식구는 지금까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 뱃속의 아가까지 네 식구가 되겠네요. 그게 벌써 몇 년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고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제 엄마도 남편도 저희 모두 행복할 일만 남았겠죠. 여러분의 많은 축복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